내가 그 이름을 뭐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던데. 사실 이 국제법상으로 유엔에도 이제 어떤 천체도 어느 나라, 어느 기관, 어떤 단체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교묘하게 빠진 게 있다. 뭐?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레이디 제인.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이옥실. 안녕하세요.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재밌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리가 별자리점 같은 것도 보고 성격, 운명 같은 것도 뭐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MBTI가 유행을 하듯이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혈액형 과학적으로 근거 없지만 맨날 막 뭐 혈액형으로 막 그렇게 막 그걸 따졌어. O형일 줄 알았어. 막 그렇지, A형일 줄 알았어. 알았어. 시소심해 막 이러면서 그렇지, 막 그렇지. 그랬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나 그랬지 서양에서는 점성술 굉장히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별을 막 보면서 뭐 이렇게 별자리 점을 본다. 네. 이거 과학적으로 좀 볼만한 부분이 있을지 우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천문학이 과거에는 원래 별자리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통계적인 학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통계학이다. 과학적이다가 아니라 과학적인 부분도 있다. 분명히 통계적으로 뭔가를 나타내는데 MBTI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이다. 과학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과학이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관장님. 왜냐면 그거는 MBTI는 본인이 선택한 그렇지, 거죠. 자기 보고식이잖아. 형식상으로는 되게 과학적인 포맷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나의 성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16개의 성격으로 분류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분류학적인 면에서는 과학적인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과학의 형식을 띠고 있네 이렇기 때문에 과학이다. 과학이다. 천문학 하면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천문학 하면은 뭔가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자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뭐 처녀자리이기 때문에 정갈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나타나고 이런 점을 친다. 제가 보기에 오늘의 운세는 거짓이에요. 오늘의 운세는 확실히 거짓이다. 오늘의 운세는 거짓이야. 거기는 좋은 말만 있어. 가끔 가다가 3번에 한 번 조심해라. 이런 오늘 것들. 뭐를 조심해라.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 문구를 돌려막는 것 같아. 조금 그런 거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예전 사람들이 별자리 점이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사주팔자나 아니면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MBTI와 같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조합하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그 사주팔자 대신에 그런 모든 행위들을 별자리로 했던 거죠.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별이랑 별자리의 차이는 뭔가?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별이 모여서 별자리죠. 당연히 별을 그리고 연결한 별이 선. 되게 많다면서요. 맞아.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얘랑 얘만 골라서 이거는 연결했어. 무슨 자리? 예를 들게요. 뒤에 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큰 별들을 연결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별들은 별자리를 이루지 못해서 걔네는 왜 안쓰러워. 무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별자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때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점성술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할 때 쓰이는 황도 12궁. 네.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에 위치하는 별자리들이에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태양의 위치를 별자리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별자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천문학자들한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지도예요. 그럼 듣자마자 대충 느낌이 오는군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별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봄철에 보이는 별자리는 뭐 예를 들어 목동자리인데 언제쯤 가을에 겨울에 잘 보이겠다 이런 걸 관측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대충의 큰 그림들이 그려진다는 거죠. 궁금한 게요. 지금 황도 12궁. 그러니까 태양을 도는 12개의 별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첫 태아 오프닝 때 분명히 88개의 88 별자리가 올림픽. 있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태양을 돌고 있지 않은 그냥 관측된 별자리가 88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하늘을 88개의 구역으로 나눠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별자리에 대한 개념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고속도로 타고 가면 대구 몇 킬로미터, 부산 몇 킬로미터, 서울 몇 킬로미터 나오잖아요. 근데 난 서울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서울 몇 킬로미터야. 이게 뭐냐? 거기서 서울의 기점이 되는 어딘가 지역이 있겠죠. 그런데 서울의 경계가 또 따로 있는 그치, 거야. 그치, 그래서 그치, 별자리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큰 곰자리라고 하면 그 커다란 우리가 줄을 생각하는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닉네임을 붙여준 거고 그 영역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다.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 이렇게 나눠놓은 게 별자리인 거죠. 아. 근데 이 별 이름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목성, 네. 토성 얼마나 깔끔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M, 뭐 3657, 맞아. 이런 식의 이름의 별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프로듀스 101도 아니고 이 무슨 이름을 M101? 왜 그런 식으로 짓는 건지. 그러니까 이름을 왜 레이디 제인이라고 짓냐고요. 복잡하게. 그걸 줄여서 레제라고도 하고. 그러네. 왜 이런 기호처럼 이렇게 이름을 막 다 갖다 붙이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는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좌표로 많이 아, 사용을 해요. 좌표. 하나하나 어떤 고유명사를 주기가 좀 어려워졌군요. HD라든지 뭐 KIC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약자? 거는 어떤 누군가가 또는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 별들을 관측을 한 목록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온라인에서 막 보니까 뭐 몇만 원에 뭐 사서 내가 그 이름을 뭐 띡 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던데. 약간의 인터넷 그거는- URL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잠깐만. 도메인을 사듯이 내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제 자녀들의 이름으로 별을 짓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 국제천문연맹의 그 조직위원회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좀 싸바싸바 해볼까 했는데 네네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3만 원 주고 사면 되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비싼 거는 또 웃겨. 막 가격이 비싸요. 싼 거는 3만 원인데 비싼 거는 막 10몇만 원이래.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데니스 호프라는 사람이 네. 국제 항성 목록에 이런 등재를 해서 공식 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국제법상으로 유엔에도 이제 어떤 천체도 어느 나라, 어느 기관, 어떤 단체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교묘하게 빠진 게 있다. 뭐? 개인은 빠져 있어요. 개인은 소유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약간 봉이 김선달처럼 물 팔듯이. 대동강 물 팔듯이 이렇게 개인이 뭔가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거기에 되게 교묘한 허점이 있기는 해요. 아니 이거 그럼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약간 기분인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로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낭만을 찾는 약간 그런 기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사기죠. 그러면 기분을 사는 거다. 그렇죠. 분위기를 사는 거다. 네. 근데 저는 요거를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네. 의외로 저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혜성이랑 별똥별은 엄밀히 다른 거죠? 엄청나게 다른 거죠. 별똥별은 우리 지구로 무언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는 상당히 많은 미소 유성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네. 미소라고 하면은 작은 소자. 작은 유성체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자주 많이 한 시간에 아니 1분에 하나씩. 하루에 10톤이 떨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네. 어떤 게 다 포함이냐면은 모래알 같은 작은 아. 알갱이 이런 것들도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 별똥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구로 뭔가 떨어지는 미소 유성체가 이렇게 불빛 아니면은 떨어지는 자국을 내는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운석입니다. 운석이 타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게 보는 거죠. 운석은 지구로 떨어져야. 떨어졌을 때 그 남은 돌 그거를 운석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현상을 별똥별 또는 유성이라고 유성. 부르는 거고요. 유성. 여기서 해성은 먼지와 얼음 덩어리 그것들이 이제 태양 가까이 오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복사열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꼬리를 내미는 거죠. 태양 근처로 오면 태양풍 때문에 밀려나는 꼬리 이온 꼬리가 있고 또 자기 궤적 뒤에다 남기는 먼지 꼬리가 있고 먼지 꼬리가 꼬리가 두 개씩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혜성이 밝으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저 어렸을 때 봤던 혜성이 기억나는데 네. 혜성이 잘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재밌습니다. 네. 너의 이름은이라는 그렇죠. 아. 아주 유명하죠. 네. 이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뭐가 있냐면 혜성이 지구 근처로 이렇게 쓱 지나가요. 네.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지구 중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쪼개지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목성으로 갔었던 달려들었던 그 슈메이커 레비 혜성은 가까이 다가가다가 조성력 때문에 쪼개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뭐냐면 가까이 다가가면 중력을 가까운 부분은 세게 잡아당기고 좀 먼 부분은 좀 약하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쪼개진다? 스스로 쪼개져서 일렬로 뽕뽕뽕뽕 부딪혀서 목성의 구멍을 뽕뽕뽕뽕 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성력 때문에 기조력 때문에 네. 혜성이 쪼개지기도 하는데 지구 정도의 중력으로는 쪼개지지 않아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너의 이름은에서는 그 혜성이 쪼개집니다. 네. 제가 여기서는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쪼개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기사가 나오는 게 그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로시안계는 넘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로시안계까지 있어요, 그 안에. 그 로시안계가 뭐냐면 이 해성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천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보면 어느 정도 이 항 안에 들어가면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못 버텨요. 그렇죠. 그 한계를 로시안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로시안계 밖에서는 괜찮은데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 이하에서는 쪼개지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슈메이커 레비 해성은 목성의 로시안계 안으로 들어가서 쪼개진 거예요. 네, 근데 이 로시안계를 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내용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천문학자가 이제 안 쪼개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항성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왜 쪼개졌을까요? 아마 로시안계 넘지 않았을 텐데 막 이게 그냥 그렇잖아요. 맞아. 자, 그래서 제가 봤던 건 그때 보면서 신카 마코토 감독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자문을 구했구나. 왜냐면 제가 그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내용을 좋을 것 위해서 같습니다. 그렇게 설정한 것이 아닐까. 스포는 아니었다. 스포는 아니었다. 네네. 탄소, 수소 같은 원소들이 별에서 생겨났다는 거. 이젠 당연히 알지. 별이 없었다면 우리는 빅뱅 때 생긴 수소와 헬륨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을 거야. 원소들은 모두 별에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 우리 몸속에 탄소라든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 있지? 그 원소들의 약 70%는 초신성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태어난 곳까지 퍼진 거야. 우리 몸이 우주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네. 아마 그래서 내가 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봐. 별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주 가깝기도 해. 내 몸의 일부가 별에서 나온 거니까. 와, 이거 너무 멋지다 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아주 친절한 설명을 담은 이 책을 저희가 한 부분 낭독을 해본 거예요. 끝없는 우주 이야기.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 몸의 일부가 별에서 왔고 별과 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깝기도 하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전 정말 흥미로웠던 게 별의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류가 별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가 좀 다뤄봤죠. 우리 일생이랑 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주기지 않습니까? 별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질문 어려운 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흥미롭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별에 대해 관심 없는 분들 너무 많을 거라고 많죠. 정말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치. 그게 뭐 예쁜 건 알겠어. 그게 뭐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매력 있는지. 요즘 사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들고 뭔가 한숨이 지어질 때 별을 보는 그 순간만으로도 세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 잠시 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별들이 바로 우리를 만들어준 그 근원이거든요.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고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서 다른 세상에 잠깐 머물러 보고 싶을 때 그때 별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그 속에 담겨있는 과학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별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전율이라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모두에게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건 과장창에서만 드린 질문입니다. 공적 자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케이 알겠는데 지금 가난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 과학자들 때문에 이거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런 거 지금 충분하지 않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국제천문연맹의 조직위원회로서 공식적으로 필요한 거를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주 탐사라든지 아니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그 우주 관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가난한 나라들은 신경 쓸 여유가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치에서 우리나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다. 먹고 살만 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 좋습니다. 갑니다. 네. 사실 인류의 품격이죠. 네. 이런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우리 힘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다. 맞아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 나이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가장 파이팅! 파이팅!